기준값이 얼마지? 32756 TS 값이 116이고 YS 값이 80입니다. 지금 우리 한 거는 얼마나 나와 있어? YS 값이 90.35고요. TS 값이 127.06 나왔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 단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강도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특수 소재니까 꼭 특수한 부분. 여기는 일반 뭐 서스라든가 철이 감당 못하는 곳에는 이 볼트가 들어가는 거죠. 열이 강하다든가 가스가 나온다. 그 외에 뭐 바닷물, 그다음에 이제 뭐 극저온 이런 경우에는 일반 쇠들이 철들이 견뎌내지 못하는데 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LCD 장비에 세척 라인, 세정 라인, 그다음에 뭐 진공 라인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그 석유화학 플랜트 쪽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 보고함에도 들어갔고. 저는 사실 직업이 섬유였어요. 섬유 수출했었고, 그 다음에 섬유 하다가 완전히 뭐 내 사업을 하다가 뭐 섬유가 완전히 마지막 막차를 탔다고나 할까? 대구에서 하다가 망가지고 다시 유통 쪽에 일했어요. 완전히 그까 그걸 달렸지만 유통 쪽에 10년 하고 성도 신공했다고 봐야죠. 양자된 건물까지 샀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유통을 또 넘겨주고 쉬려고 했어요. 사실 사업 안 하고 그냥 건물에 임대료나 받고 쉬려고 하다가 친구가 신소재인데 놀만만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손대봐라 장난으로 했다가 올인을 하게 된 거지, 이 사업에. 그때 처음 할 때는 진짜 그 사장님, 부사장님 두 분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진짜 두 분은 볼트에 대한 뭐 볼자도 모르고 시작하신 거예요. 친구분의 지인이 이쪽으로 기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세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직원이 이제 4명. 4명이 저 100평 임대 공장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게 치킨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그거를 저버리고 그냥 이게 전망이 있다는 거 하나 믿고 그냥 그 독불 장군처럼 그냥 우뚝 서서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신 거라서 너무 어렵고, 그 당시에 저희 사장님이 하다못해 뭐 주변에 그 뭐 경조사 이런 거조차도 가기 어려웠죠. 많이 어려우셨어요. 근데 개척이 안 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 들어가기가.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은 거의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수입해서 쓰는 정도였지 한국의 생산이라는 거는 원재료도 안 나오지 생산 기반도 없지 하니까 거의 수입해서 썼고,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좀 신소재라고 해서 도전한다는 입장에서 사실 한 거죠. 일본에서 거의 수입을 해서 썼는데 결국은 이제 와서는 거의 일본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따라잡았다고 봐야죠. 일본도 수입을 해가지고 가니까 우리한테. 소재 자체가 한국에 나오지 않으니까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나오니까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초도 투자 자체가 엄청났죠. 왜냐하면 주문 생산을 해야 되니까 200kg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철이라는 거는 한 가마솥에 들어가면 톤 단위나 최소한 톤 단위는 돼야 녹여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문 기본 생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초도 투자가 1,000만 원어치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는 1억 원어치를 주문해야 돼야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년간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매출은 있어도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사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가 이제 2005년 막 이럴 때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유통상가가 이제 생기긴 했는데 사장님이 아무래도 서울 쪽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서울 쪽에 구로 유통상가 이런데 그 저희 옛날 초창기에 카다록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예 그리고 같이 그냥 무작정 가시는 거죠 뭐 무작정. 근데 그 업체에서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볼트를 팔러 오니 좀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느낌도 많이 받으시고 사람 그 업체에서 나중에 이제 후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단납기와 소량도 판매가 가능한 그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는 보통 볼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 개 이상, 얼마 이상 이렇게 돼야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제작도 하고 한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나가는데 저희는 한두 개라도 소량이라도 판매가 가능하고 원하시면은 그 다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납기도 최대 일주일 네, 이렇게 단납기로 접근을 하니까 많이들 좀 찾아주시더라고요. 개발한 거는 하스텔로이 렌치 볼트가 있어요. 지금 삼성 반도체나 기타 이제 LG 디스플레이 등에서 많이 LCD 라인이라든가 반도체 라인이 장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산에 강하고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4, 5년간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밤새고 뭐 그런 거는 허다했고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뭐 밤도 새우고 그랬죠. 진짜 그때 참 기도하는 심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되려나 하고. 그 당시 초창기에는 컨테이너 하나에 바닥에 전기 판넬을 깔았어요. 그 안에서 이제 숙식도 하고 뭐 집이라고 따로 왔다 갔다 하시기조차 좀 어려우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이 헤딩 머신이라는 게 한번 쇠를 단조를 딱 때리면 깨지는 걸 알아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깨진다. 이 강한 쇠가 들어가면 안 때려요. 그러면 못 때려요. 사실은 겁이 나서도 한 방 깨지면 몇백만 원 날아가니까 깨져버리면 그 금형 자체가 보통 2, 300만 원 가는 거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래서 하다가 내가 그래 한번 쳐보자. 나는 깨지는 걸 못 봤으니까. 파손될 우려가 좀 많았다고 봐야죠. 파손되면 뭐 그 금형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버리는 거니까 일단 파손되면은 뭐 그냥 못 쓰거든요. 그냥 뭐 다시 재생도 안 되고 거기 처음에 그 투자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형 때문에 많이. 금형 자체가 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권장관념 있잖아요. 거기서 변형이 안 돼요. 그거 하면 이 사람은 그게 붙어 있겠냐? 또 이런 논리도 되고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조각이 되면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딱 붙여놓으면 똑같이 보여요. 통으로 보입니다. 워낙 미세하고 그 초경이라는 것이 강한 쇠이기 때문에 초경은 가장 가운데 제품과 맞닿아 있는 데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거는 SK 그 가장 강한 쇠가 있습니다. 그거가 둘러싸고 있어요. 거기에다 확 박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미세한 진동으로 팽창됐다가 다시 오그라져 버리지.
강화세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걸 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일본에서도 이걸 냉간으로 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왔지 않느냐 보고는 대단하다고 그러죠. 사장님이 좀 밀어붙이는 그런 좀 성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잘 벌리고 확장을 잘합니다. 확장. 그런 쪽에는 좀 잘하십니다. 냉간을 하니까 열간이 아니고 또 작은 사이즈잖아요. 저희가 반도체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다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를 열간 생산을 못하고, 그리고 이게 소재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이렇게 강한 소재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이제 제품으로 갖고 가서 보니 이게 제품이 됐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스텔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가공으로 볼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깎아서 렌치를 깎아서 하다 보니까 이 목이 강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약간만 덜 힘을 줘도 똑똑 부러졌어요. 근데 우리가 냉간을 쳐가지고 직접 넣었을 때는 절대로 안 부러집니다. 모든 이 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재료비면 우리는 제품이 나오는 가격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조로 해서 깎아 가공하니까. 그러니까 깎는 부분이 원재료 소실이 거의 미미하다는 거지. 일단 뭐 소재가 없으면은 아무리 빨리 하려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소재 확보가 많이 돼 있고 저희들 즉각적으로 바로 발주가 나오면 바로 작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당일 그 이틀 한 이틀이면은 생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거기에 맞게 재료의 그 낭비 없이 최대한 재료를 절약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단가 쪽에서도 최대한 맞춰줄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그게 경쟁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철저한 납기라고 생각해요. 납기.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그 30만 불짜리 오다를 받았어요. 30만 불짜리 오다를 받았는데 그 납기가 2달이고 저희는 충분히 소재를 이미 다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생산해서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작년 말에 코로나 때문에 해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거 다 항공으로 다 실어 날랐어요. 납기 맞췄어요. 그래서 항공 운임이 8천만 원 들어갔어요. 저희 회사 방침에 저희 사장님이나 이게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게 이번에 있었던 납기에 관한 가장 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죠. 업계에서 핫쌤의 별명이 뭐냐면 짜장면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짜장면집처럼 배달하면 바로 출발한다는 거죠.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생산 납품에서 배달까지 납기를 맞춰준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가 그것에 따른 원자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매년 연말에 우리 핫쌤의 재료 구매를 특별하게 요청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원가 세이브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주문을 하셔도 바로 가공을 통해서 납기를 맞춰드릴 수 있는 일주일 만에 말이죠. 이것이 핫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삼성에서는 야, 이거 최고다. 그 우리 건 부러지지 않으니까 작업성도 굉장히 좋고 작업자들이 야, 이거 하자 해가지고 삼성 반도체에 들어갔죠. 계약도 했고 처음에 계약은 76개 라인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5개 라인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가격 다운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잘랐던 거죠. 안 했던 거죠. 그때는 진짜 엄청 고생했었어요, 저희는.
그때 바로 저 건물을 팔게 된 계기가 됐어요, 사실. 재료는 미국에 좀 발주를 해놔놓고, 재료는 뭐 한꺼번에 쓰는 거에 매월 들어오고 있는데 오다는 못하게 됐으니까. 지금 그때 만들어 놨던 그 부품들이 아직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는 특수한 것들은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딱 접어두고 김해, 울산, 부산 중화학공업에 가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그 회사에 뭐 이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한발메스텍이라는 회사를 찾아갔어요. 모넬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볼트를 이제 발주를 했는데 TSM텍이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 이거야. 담당자들도 안 받고 납품은 계속 돼야 되는데 끊어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 집에는 큰 오다를 받았으니까. 그 뭐 내일 모레 뭐 선적을 해야 되는데 그 집 그 사람들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려갔어요. 이건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다. 해서 그날 저녁에 공장에 전화해서 이거 찍어라.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만들 수 있는지 해봐라. 밤새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해서 보내줬어요,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친해졌고, 그 양반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계기가 됐죠. 정도를 가는 것이 우리는 목표예요, 사실. 수쓰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저희들은 우리가 잘못했는 100% 인정합니다. 한 번도 저거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면 100% 물려주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기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래요. 내 것처럼 만들어라고 그래요. 내 것처럼 관리하고. 제품을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라고. 내가 쓸 것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정신은 터철이 아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터철이 보고, 철저히 보고. 이 만드는 이 제품 하나가 내가 만드는 거 이거 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끝까지 이게 어디에 가서 비행기 나중에 떨어지면 니네들 책임져야 된다. 맨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인드를 저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해야 뭐든 잘 만들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게 된 계기는 항공우주연구원에 박사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우리 회사를. 일본에서 가공볼트를 수입을 했는데 와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맞춰줄 수 있나 하는 조건을 내세우길래 좋다,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한 방에 우리가 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나루호에 들어갈 때 들어갔고. 근데 진짜 뭉클했어요. 지인들한테, 주변한테도 와, 저거 할 때 우리 회사 참여했다고. 저기 볼트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한 그 볼트가 나로에 발사할 때 들어갔다. 그러면서 자랑 많이 했죠. 은은 할 수 있었던 거는 AS9100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 4년 전에 심사로 받았어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도 진출 가능하고. 그래서 미국의 나사에서도 문의가 들어와서 업체 등록을 하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 60개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그 유지하는데도 힘들고 매년 심사를 해요. 매년 심사를 해야 되고. 일단 원소재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볼트 하나 만들면은 그 소재가 어디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로에서 생산돼서 나와서 어디를 거쳐서 핫쌤이 들어와서 핫쌤 몇 월, 며칠 누가 작업을 해서 몇 월, 며칠 QC 검사를 거쳐서 납품이 됐다. 그것까지 다
거의 재료 하나 들어가면은 볼트 하나 들어가면 뭐 책 한 권이 따라간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거래처가 한국에 한 800개 업체 돼요. 이것은 한국에 이제 거의 뭐 우리 걸 쓴다고 봐야 되겠죠. 가격 때문에 안 쓰면 안 썼지, 뭐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들어간다고 보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한국에 머물면은 안 되겠다. 지금 저희 AD팩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중동 지역의 담수화 플랜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겨냥하고 가는 겁니다. 해외 그 캐나다에 지사도 있고 거기 출장도 한번 가시면 한 달씩 가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또 중동도 아부다비 거기도 전시회도 매년 해마다 하시고요. 해외로 많이 나가십니다. 사장님, 부사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죠. 그 부분에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찾아가서 거기 뭐 미국이나 아부다비에서 박람회를 매년 꼬박꼬박 하셨으니까 뭐 그러면서 그 현지 박람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온 업체들이 현지에서 보고 한국에서 저희한테 다시 뭐 문의를 해서 이 거래가 트이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도쯤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박람회를 하고 이제 뭐 첫 거래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뭐 정말 뭐 국내에서도 뭐 소량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이제 발주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뭐 계속 연차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업체도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뭐 발주하는 양도 그렇고, 네, 뭐 모든 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동이랑 북미, 중동 쪽은 플랜트 워낙 큰 쪽의 사업이라서 꾸준하게 그쪽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200불짜리 이런 것도 받아요, 저희보다. 근데 그것도 소중한 거니까. 저희 시장을 알리는 방법은 꼭 큰 것만이 알리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도 일단 판매를 해서 그 사람이 써봐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이상적인 구조로 돼 있는 게 지금이야 보면은 수출이 한 30%, 내수에 나가는 석유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가는데 한 30% 매출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이 기울면 한쪽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수출 쪽이 한 50% 정도 되게끔 만들 것이고, 국내는 20%로 아마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중을 이제 수출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주산업 분야, 국방 분야, 그리고 담수화 플랜트 분야, 원자력 발전소 분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확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 핫쌤의 미래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가 22년에 500만 불의 수출탑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 1000만 불의 수출탑을 활성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목표는 지금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면 충분히 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핫쌤의 미래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밝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나에게 핫쌤은 그냥 남은 인생이다. 저 이제 여기서 퇴직할 때까지 이제 진짜 일 못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회사랑 같이 가야죠. 이제. 나에게 핫쌤은 좀 터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모르는 곳의 터널. 아는 곳은 이게 터널이 지나면 여기가 끝이다 이런 게 알지만,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 터널을 들어가서 이게 얼마만한 길인지 이런 걸 잘 헤아릴 수가 없는 것처럼 막 맨 처음에 좀 불안하고 막 이랬다가도 지금은 조금 더 길이 열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가면 또 얼마나 더 아름다운 또 길이 열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터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